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퀘스트의 장효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그런 걸 정말 체감이 되시나요? 네, 여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이시나요? 사람은 짐을 싸서 나가고 있고, 로봇, 네, 인공지능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2월에 올라온 그 뉴스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입니다. 이 뉴스 기사는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맥킨지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래프의 위에 있을수록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네요. 작년 1년 동안 미국에서만 약 20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고되었습니다. 네, 최근 6개월 동안에는 실리콘밸리에서만 약 3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고되었죠. 저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그리고 제품 연구 개발, 세일즈, 그리고 컨택 센터로 대표되는 커스터머 오퍼레이션스도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분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이테크 이외에도 금융, 제약, 교육할 거 없이 전 분야에 걸쳐서 AI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진 않겠죠? 네, 잠깐 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받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콜센터 폐지로 해고가 결정됐다며 이달 말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담원들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승계할 건지 하루빨리 보내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올해 콜센터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CC를 바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AIC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ICC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AICC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ICC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컨택 센터인데요. 크게 보시는 것처럼 상담 영역과 분석 영역,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 영역은 자동 상담, 그러니까 챗봇과 콜봇을 통한 자동 상담과 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수동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사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어드바이저 기능이 필요합니다. 네, 상담이 끝나면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개선점을 도출하거나 혹은 자동 상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석뿐만 아니라 또한 AICC에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담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희는 인포채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 상담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D 플랫폼을 통해서 상담 지원 전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ICC의 각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본드를 불어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은 모두 있으실 텐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저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가장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보통 상담원과 연결을 하려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건 예산 일이고요. 어떤 시스템의 경우에는 2분 정도 지나고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들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챗봇과 콜봇 같은 자동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챗봇과 콜봇을 통해서 빠르게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더 복잡한 상담만 상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자동 상담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동 상담 영역에서 그러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네, 시스템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고객이 문자나 음성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시스템이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서 고객에게 제공할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 과정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어 이해, 그리고 대화 처리, 지식 검색, 응답 생성과 같은 그런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 상담이 루시아와 같은 LLM을 만나면 어떤 혁신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동 상담 시스템은 약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점은 이런 자동 상담 시스템을 상담을 하기 위한 이런 지식들을 모두 사람이 수동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분석하고 학습 데이터 만드는 작업을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지식 유지 보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루시아와 같은 생성형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도 LLM을 통해서 질문을 처리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질문을 바로 RAG를 통해서 처리해서 답변을 얻어오거나 혹은 바로 LLM에 던져서 답변을 얻어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안타깝게도 생성형 딥러닝 기술, 그러니까 RAG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는 적어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RAG가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면서 최신의 데이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봇, 콜봇과 같은 이런 자동 상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LLM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혹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고객과 상담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 문의라든가 미납 현황 조회, 혹은 대출 이자 납부 현황, 이런 것들은 모두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기간계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와야 하는 것들인 건데요. LLM을 사용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계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와서 고객과 관련된 정보들을 LLM에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답변 생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그런 정보들을 이미 다 얻어왔는데 이 정보들을 굳이 LLM에 던져서 답변을 만드는 게 필요할까요? 이게 효율적일까요? 아시겠지만 생성형 딥러닝 기술, 즉 LLM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수초 이상 걸리죠. 물론 최근에는 그 챗GPT 4.5라는 그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답변 생성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죠. 오늘 발표된 루시아 2에서도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답변 생성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외에도 그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가 훨씬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 챗봇 시스템의 큰 틀은 유지한 채로 생성형 딥러닝 기술의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굳이 LLM을 사용하지 않고도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고객 정보가 필요한 것들, 혹은 유가나 환율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기존 분석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만 LLM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존 대화 방식으로도 대화를 처리하고, 그리고 LLM으로도 대화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의 질문에 대한 의도, 인텐트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는 KNN, 나이브 베이지안, SVM, 딥러닝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고객의 의도를 분석하고요. 이렇게 분석된 의도들을 앙상블해서 정확한 의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드바이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상담사가 고객과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화 시작부터 통화 종료까지 저희 어드바이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상담사가 고객과 연결되어 통화를 시작하게 되면,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상담사에게는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뭐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같은 상담에 필요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고객이 상담했었던 이전 상담 내용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과 상담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줍니다. 고객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에도 고객에게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초기에 고객한테 얻었던 정보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메모를 해놓지 않아도 간단하게 스크롤을 통해서 이전 대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그 스크롤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소소한 노력조차도 줄여드렸습니다. 상담사가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매뉴얼이나 혹은 그 상품 속에서 이런 문서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드바이저에서는 고객의 질문을 분석하고 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들을 상담 지식을 자동으로 추천해 줌으로써 문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어드바이저가 LLM과 만나면서 상담 지식을 추천해 준 것뿐만 아니라 답변도 직접 추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RAG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질문을 분석하고 질문된 내용과 연관된 문서를 찾고 찾아진 문서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될 답변을 생성해서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상담사는 LLM이 추천해준 답변을 검토해서 빠르게 고객 응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이 종료되면 상담에 대한 요약도 제공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텍스트 랭크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상담한 내용들을 문장 단위로 쪼개고 그 문장들 중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골라서 추출 요약 방식으로 상담 요약을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출 요약 방식은 아무래도 요약문에 대한 품질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D플랫폼 2에서는 LLM과 연계를 해서 생성 요약을 제공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요약은 뭐 오늘 들으시겠지만 LLM이 잘 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혹시라도 이런 LLM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저희가 딥러닝 바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텍스트 랭크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요약문을 생성하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화가 종료되면 상담 내용에 대한 요약 결과를 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능들 이외에도 상담사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내용, 그리고 코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칭을 요청하고 그 상담을 지원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드바이저가 상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서들에 대한 그 지식 추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OKMS라고 하는 개방형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KMS에 등록되어 있는 지식들을 지식 동기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챗봇이나 콜봇 등의 이런 자동 상담 시스템의 지식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을 RAG 기능을 통해서 LLM 답변 생성에 활용하도록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획득된 이런 고객과의 상담 데이터는 소중한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초 분석, 통계 분석 정보, 탐지 분석 정보도 같은 이런 분석 정보를 통해서 상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거나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사이트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콜 인입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담 유형이 많았는지, 긍정, 부정 콜 비율은 어떤지,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담 현황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능률 분석에서는 상담 이능량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한번 상담한 고객이 다시 상담을 진행하는 재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담 중에 발생한 묵음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서 상담 유형에 대한 통계 정보와 관심 키워드, 고빈도 키워드, 그리고 이슈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일, 전주 대비 출연 빈도, 출연 비율 정보를 고려해서 급상승 키워드에 대한 분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성 분석에서는 상담 내용들에 대한 긍정, 부정 통계를 바탕으로 긍부정 품질 지수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일별 긍부정 통계량, 그리고 긍정, 부정 상담 유형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유형별 분석에서는 상담 유형별 어떤 점유율과 인입량에 대한 정보 분석과 그리고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분석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담에 대한 인입량, 주요 상담 주제, 긍정, 부정에 대한 분석 이런 정보들을 고객 유형별로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담 그룹별로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인사이트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불만을 빠르게 캐치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 이외에도 관리자는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바로 평가입니다. 상담사들이 상담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고요. 칭찬 같은 이런 보상을 해야 되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평가의 꽃은 피드백이라고 하죠.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잘못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KSQI, KSCQI와 같은 품질 지수 평가 항목 중에서 컨택트 센터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과 사람이 수동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들을 구분했습니다.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들이겠죠. 스크립트 준수 여부나 긍부정 그 상황별로 준수해야 되는 멘트, 그리고 말 빠르기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빠르게 해도 안 되겠고요. 말을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관리자가, 평가자가 직접 평가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억양이나 정중함, 이런 것처럼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직접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담에 대한 품질 평가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자동평가, 수동평가 템플릿을 통해서 평가 항목을 관리하고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 배정, 그리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행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관리에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 개별적인 항목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을 등록하고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른 배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개별 평가 항목이 뒤에 있는 평가표를 통해서 자동평가와 수동평가에 활용이 됩니다. 평가 배정 관리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개별적인 평가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작성된 평가표는 어떤 부서에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도 평가 배정 관리 메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 작성하고 배정이 완료되었으면 실제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어떤 상담원들에게 어떤 상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행할 것이며 수동평가의 경우에는 누가 평가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실제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실행,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회,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동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자체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조회와 수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상담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 상담사들에게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평가자에게는 이의 신청된 항목을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평가가 모두 완료되면 평가 항목별로 평가 점수와 그리고 평가 점수에 대한 그동안의 추이, 그리고 평가 항목별 점수 추이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상담 스킬을 확인하고 교육과 같은 이런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모두 저희 솔루션인 인포채터와 D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뉴스에 나온 컨택 센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 솔루션들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 숫자들은 뭘 의미할까요? 5억 4천만, 1억 1천만, 6천만. 모두 저희 챗봇 시스템, 상담 지원 시스템, 콜봇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된 상담 건수들입니다. 유니크한 고객수로는 약 1,500만 명의 고객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바라보신 나를 포함한 좌우에 계신 세 분 중에 한 명이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자리에도 저희가 발표한다면 내년에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중에 두 분, 혹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적어도 모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